아니 그 선배님 때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학교 공부하셨냐고. 이때는 이제 백과사전도 있었고 전과도 있었고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이 선배님들은 챗GPT도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네이버라는 게 있었단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AI 뭐 거품 아니냐, 진짜 AI 꼭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넷을 보듯이 모바일을 되듯이 만약에 지금 돌아와서 인터넷 그거 거품이야, 모바일 그거 거품이야 라고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인터넷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모바일 세상으로 바뀌는 것보다 LLM으로 바뀌는 게 훨씬 더 클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윤혜식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30년 개발자 박종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0년 개발자라는 어떤 타이틀로 좀 활동하고 있는 박종천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30년은 아닌데 30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괜찮으니까 사실 29년일 때도 30년이라 그랬고 31년인데도 30년이라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크게는 한 10년 정도는 이제 개발자 생활을 했고요. 그다음 10년 정도는 이제 개발 약간 팀장 같은 생활을 했고 마지막 10년은 이제 개발 임원 뭐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고 이제 한국과 미국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하고 스타트업들도 다 다녀본. 그래서 뭐 시작부터 하자면 뭐 한글 컴퓨터라는 데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래 한글을 만들다가 이제 미국으로 우연한 기회가 돼서 건너갔고 거기서 이제 스타트업들 조그만 스타트업 한 2개 정도 하고 그리고 이제 블리자드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그 게임 회사에 굉장히 초창기에 가서 일을 했고 거기서 했던 일 중에 제일 자랑스러운 일은 스타크래프트의 한글 기능을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제가 몰래 만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생산성을 한 10% 정도 떨어뜨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블리자드에서 뭐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 했는데 어쨌든 그 스타크래프트 한글 채팅 몰래 넣은 거 이게 제일 기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약간 애국심이 생겨요. 그래서 한국 가서 좀 활동을 하고 싶다. 한국 회사를 좀 돕고 싶다. 그 참에 이제 넥슨에서 연락이 와서 넥슨 플랫폼부 가서 약간 이제 개발 임원 같은 거 하면서 넥슨의 이제 미래 플랫폼 같은 거 일을 하다가 이제 대기업도 좀 다녀보고 싶다. 생각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중간중간 실패한 건 다 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의 우연찮게 이제 무선 사업부의 임원으로 가서 뭐 갤럭시 안에 소프트웨어 같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개발을 하다가 이제 대기업도 생활해 봤으니까 다시 또 이제 스타트업으로 돌아가야지 해서 이제 최근에 2개 정도 직장은 약간 글로벌 약간 머신러닝, 인공지능 스타트업, 그다음에 뭐 한국의 약간 인공지능 스타트업 이렇게 쭉 다니고 지금은 사실 이제 30년 생활을 다 끝내고 나서 쭉 시장을 보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에 다녔던 회사가 이제 루이드라는 약간 그 인공지능 기반의 약간 교육 그런 회사였는데 거기서 기존에도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챗GPT 같은 LLM 이런 게 있는데 두 개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챗GPT 같은 기술을 교육에다 활용해서 약간 영어 교육 같은 걸 좀 해보면서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 LLM이. 챗GPT가. 그래서 지금은 내가 어딘가에 취직할 때가 아니고 이거를 좀 더 깊이 파서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자 라고 해서 올해 봄에 사실 이제 나와서 다른 직장들 뭐 요구가 왔었는데 그냥 다 거절하고 LLM 공부하면서 이제 LLM 책 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을 돕는 걸 하다 보니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최근은 사실 제가 스스로를 소개할 때는 이제 LLM 전도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종편님 같은 경우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꽤 되셨잖아요. 그래서 오래됐죠.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 처음 이제 만나 뵀을 때가 언제인지 기억나신? 2005년? 네, 그때쯤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알고는 계셨어요. 그러니까 블리자드 있을 때 정말 열심히 맨날 야근하시고 그런 것들 제가 기억이 남는데 그때 한번 제가 그 싱가포르 있을 때 연락을 한번 주셨거든요. 그때 왜 주셨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크래프트 2를 이제 론치할 때 그 동남아 시장 조사 차원에서 필리핀 같이 한번 간 적이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필리핀 갈 때 저는 사실 몰라고 따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약간 아시아 시장 조사라는 특명을 받고 미국에서 한국 왔다가 비행기 타고 가서 중국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필리핀도 보고 그리고 한 군데가 더 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아시아 이렇게 투어를 돌았는데 그때 이제 필리핀 갈 때 이제 올라오셔서 싱가포르에서 와서 같이 이렇게 돌아봤던 일이 있었죠. 옛날 이야기네요. 그러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제 기억에는 필리핀 그때 시장을 조사했던 게 이 게임이 설치가 되냐 이 PC방에서 그렇죠. 필리핀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중국 PC방 뭐 필리핀 PC방 뭐 한국 PC방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이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네. 다음에도 또 자주 모시고 싶은데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30년 동안 이제 개발자로 사셨단 말이죠. 그래서 네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30년 개발자의 진짜 찐 노하우 네. 그것들을 오늘 좀 많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채널이 네.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취준생 분들이나 네. 이직을 좀 고려하시거나 이런 네. 사회초년생 분들이 또 많으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 좀 많은 이야기들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아, 좋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몇 가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책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도 지금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정말 이건 취준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진짜 IT 관심이 없더라도 이 책을 보면서 좀 LLM이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 네. 무엇보다 이제 AI가 좀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됐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일 쉽게 생각하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그 부하 직원하고 네. 다뤘던 걸 저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재밌게. 그래서 어느 날 그 새로 입사한 직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그 선배님 때는 뭐 네이버 같은 것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학교 공부하셨냐고. 그래서 우리 때는 이제 백과사전도 있었고 전과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뭔데요 그게? 백과사전? 집에 백과사전 있어요? 전과? 전과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선배님들은 챗GPT도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우리 때는 네이버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고 있는데 다시 그 뭐 네이버도 좋은 이야기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녀요. 결국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다 그러는데 인터넷이 바꾼 게 아니고 웹이 바꾼 거고요. 월드와이드 웹. 네. 왜냐하면 그때 인터넷에 뭐 FTP나 뭐 유즈넷이나 IRC나 하여튼 뭔가 이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거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썼고 웹이 나오니까 확 바뀌었고 그리고 모바일이 세상을 바꿨다 그러는데 뭐 팜OS나 포켓 PC나 뭐 블랙베리나 있었죠. 우리가 다 모르는 네. 있었는데 안 썼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폰이 나오니까 확 바뀐 거죠. 결국은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그 기술이 일반적인 대중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의 완성도가 나오지 않으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재밌는 건 저희 자동차도 전기 자동차하고 엔진 자동차 중에 전기 자동차가 먼저 나왔어요. 하지만 맞아요. 엔진 자동차가 먼저 상용화가 된 네. 거죠. 그런 것처럼 AI도 지금까지 계속 시끄러웠는데 드디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편한 챗GPT 같은 놀라운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바뀌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AI 뭐 거품 아니냐. 진짜 AI 꼭 알아야 되냐. 그러면은 저희가 인터넷을 보듯이 모바일을 되듯이 만약에 지금 돌아와서 인터넷 그거 거품이야. 모바일 그거 거품이야 라고 무시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똑같이 AI, 특히 LLM은 저희 생활에 더 깊숙한 일부 그리고 인터넷으로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모바일 세상으로 바뀌는 것보다 LLM으로 바뀌는 게 훨씬 더 클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집중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6개월째 취직도 안 하고 열심히 LLM 전도서 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책을 낸 이유도 이거는 정말 변화의 시기고 이때 우리가 이쪽에 뛰어들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드는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처음 시대부터 지금 모바일 시대 넘어서 지금 AI까지 오셨잖아요. 네네. 이 세계의 어떤 큰 10년 주기로 큰 거대한 어떤 기술의 흐름이 있었는데 네. 종천님한테 이 기술의 크기가 다가온 걸 숫자로 만약에 수치로 표현한다 했을 때 1에서 10까지라고 하면은 인터넷이 어느 정도면 모바일이 어느 정도면 그다음에 LLM이 어느 정도인지. 네. 인터넷은 사실 그 이전에 PC 통신이라는 게 있긴 네네. 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커넥션이 전혀 없었다가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PC 통신, 뭐 하이텔, 천리안 네. 같은 게 약간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은 조금 사실 낮긴 했어요. 다만 이제 PC 통신은 우리끼리만 연결됐는데 인터넷 갔더니 전 세계로 다 가잖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충격이긴 했지만 연결은 좀 느꼈던 게 있어서 굳이 말하면은 한 6 정도였던 6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모바일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노트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묶여서 일을 하다가 이 전화기로 일을 하게 되는 순간 완전히 이제 인터페이스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사실 떨어져 있다가 연결됐다가 인터넷이라면 이제 PC에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쓰다가 모바일에서 이렇게 터치로 하면서 화면을 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재밌는 그렇죠.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슬로건이 Information at your fingertips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사실 애플이 해낸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그러니까 인터넷은 사람들의 약간 생활 영역을 확장했다 그러면 모바일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바꿔서 저희가 예를 들면 유럽 여행을 간다. 뭐 이제는 그냥 전화기 하나만 들고 가면 그렇죠. 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에 한 8? 그러니까 인터넷보다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저의 생활 패턴을 바꿨기 때문에. 하지만 LLM은 저희는 이제 아직 초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막 나왔을 때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전할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모바일 처음 나왔을 때 지금처럼 저희가 전화기로 그렇죠. 지하철을 타고 전화기로 택시를 부르고 뱅킹도 그렇고 그리고 네, 은행도 네. 전화를 하고 모든 게 전화기로 해서 요즘은 전화기를 지갑보다 더
안 잃어버려요. 지갑을 잃어버리죠. 신분증을 잃어버리니까 지갑은 안 잃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큰 변화가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인터넷은 저희의 이제 영역을 확장시켰다 그러고 모바일은 저희의 이제 습관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AI는 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야. 기본 패턴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아까 10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땐 10에 10이 아니고 10에 한 12. 왜냐하면 저희가 아직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 완성됐을 때 우리한테 미칠 여파는 이거를 뛰어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책에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를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AI가 우리 일상 가운데 들어온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한마디로. 그죠. 그 두 가지 키워드를 한번 그것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제목을 갖고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세상이 변한다. 네. 그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챗 GPT 시대, 그러니까 뭐 인터넷 시대, 모바일 시대. 사실은 이제 LLM 시대라고 찍고 싶은데 LLM은 사람들이 워낙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챗 GPT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챗 GPT 시대라는 게 이제 세상이 변한다. 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사람들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뭐 물건을 사고 이 범위 자체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일하는 방식. 저희가 출근해서 일하는 게 예를 들면 한 3년만 지나면 전혀 다르게 바뀔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뭐 이런 것 때문에 챗GPT 시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인 거고, 그래서 살아남기라는 거는 뭐 여기서 잘해보자도 아니고 여기서 이제 버텨야 된다. 이 변화에 적응을 해요. 일단 적응을 해야 그다음에 뭘 하든지 말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남기. 재밌는 건 제 첫 번째 책도 이제 개발자로 살아남기. 30년 동안 이렇게 잘 버텼듯이 개발자로 살아남기 했는데, 두 번째 책도 어쩌다 보니까 챗GPT 시대 살아남기. 제 지인들이 그래서 생존 전문가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될지. 세 번째 책도 있긴 한데 어쨌든 그것도 살아남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후 위기 아닐까요 혹시? 네네. 기후 위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또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AI가 사실 일상으로 들어왔고, 저도 이제 최근에 AI 쪽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사실 되게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뭐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제 사실 이제 일반인들한테 이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저게 내가 꼭 배워야 돼라고 하시는 분 여전히 많더라고요. 아직 이 진짜 2024년 지금 이제 현 시점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뭐 무조건 배워야 된다라고 저도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분들한테 안 와닿나 봐요. 생각보다. 안 와닿죠. 그래서 그 뭐 책 제목도 일부러 그렇게 짓기도 했습니다만 위기감을 느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말을 타고 다니는 시대에 자동차가 나왔는데 사실 말 가지고도 다 잘 갔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 당시에 말을 잘 타는 사람일수록 자동차를 무시했겠죠. 말을 못 타는 사람만 도리어 자동차를 탔을 거고. 그래서 결국 자동차로 넘어가면서 사실 말을 안 타던 사람, 말을 잘 타던 사람들은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희가 당연히 괜찮아요. 일도 잘 돌아가고 굳이 바꿔야 돼 라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리어 이 신기술에 도입해서,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는데 무조건 하루에 2시간을 챗GPT를 써라. 약간 어이가 없겠지만 억지로라도 써라. 그래서 회사에서 1시간 정도 업무를 걔랑 어떻게든지 해라. 집에서도 어떻게든지 챗GPT랑 뭘 해라. 요거를 되게 강조를 해요. 이걸 일단 던져놓고 그 다음에 챗GPT랑 뭘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좀 더 구체적인 걸. 근데 꼭 그 말이 있던 시절에 자동차를 연습하듯이 챗GPT하고 강제로 시간을 써서 이게 익숙해져야지 그 다음에 뭘 하든지 말든지가 나옵니다. 우리 처음에 이제 모바일 나왔을 때는 일단은 게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리고 그때는 저절로 전화기를 갖고 많이 놀았었죠. 티타임즈에 연재를 한 3년 정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사실 그 많은 주제들 하나씩 거기서 굉장히 많이 풀어주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 영상 꼭 한번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보셨으면 하는 영상, 예를 들어 AI 관련된 것도 있고 뭐 빅테크 관련된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티타임즈 하시면서 이거는 좀 시청자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법한 주제다, 배웠으면 하는 주제다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네요. 만질 애가 열병 있는데 누가 제일 이뻐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라. 제가 이제 그 티타임즈에서 이제 시즌 1은 이제 빅테크를 좀 다뤘고, 큰 회사들 이야기를, 미국의 큰 회사들 이야기를 많이 했고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되니까. 두 번째 시즌에는 이제 사스, 결국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제 다른 회사들한테 이게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걸 했고, 이제 세 번째 시즌은 이제 AI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그 자식들 중에 제일 안 나가는 자식이 좀 눈이 간다라는 것처럼 사실 사스 시리즈가 좀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공은 진짜 제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회사가 거의 한 40개가 넘어요. 그 회사들 다 공부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발표했는데 사람들은 사실 사스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앞에 뒤에 비해서 좀 그래도 뭐 조회수는 꽤 됐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사스 시리즈가 되게 좀 많이 아쉬웠고 그 중에서 또 특히 이제 생산성 에 관련된 사스 이야기도 또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RPA 관련된 서비스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근데 이거 뭐 여전히 안 보실 것 같긴 합니다. 다행히 요즘 AI 시리즈가 흥해가지고 뭐 시즌 2에 망가진 걸 다 메꾸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티타임즈 많은 영상들 중에서도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사스가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사스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스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젊은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스 시장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분야에서 특정 영역에서 내가 전문성만 갖고 있으면 이걸 개인이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글로벌 타겟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예를 들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본사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가 뭐 파트너가 된 다음에 이걸 팔 수가 있는데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긴 하더라고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걸 다 열어주셨는데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제 사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놓고 가면 결국 저희가 이제 뭔가 카카오톡 같은 걸 만든다. 그럼 일반적인 서비스를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 투 컨슈머라고 해서 이제 B2C 그래서 이제 일반 소비자를 위해서 서비스를 만들어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일반 그런 뭐 쿠팡 같은 데 돈을 쓴다고 해도 그 돈을 쿠팡이 다 가진 건 아니잖아요. 쿠팡이 내부적으로 뭐 인사 관리도 해야 될 거고 뭐 시스템도 사와서 써야 될 거고 뒤에 또 다른 회사한테 돈을 줘야 될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라서 B2B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밖에서 이제 솔루션을 공급해 주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명한 회사들한테 돈을 내지만 그 유명한 회사들은 다시 다른 데서 솔루션을 사와서 쓰는데 이런 그 회사들을 위한 밖에서 주는 솔루션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위해서 이메일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슬랙 같은 채팅을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를 준다든가 뭐 인사 관리 솔루션을 해준다든가 어쨌든 저희는 잘 모르는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밖에 솔루션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를 해서 사실 쓰게 되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다 이런 사스 솔루션. 그래서 이제 사스는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이 소프트웨어를 약간 서비스식으로 돈을 내고 쓴다. 뭐 그런 뜻인데 결국 우리가 100을 돈을 쓴다면 실제 그 회사가 그 100을 다 먹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한 50 정도만 먹고 나머지 50은 그 뒤에 사스 회사로 흘러갑니다. 그렇죠. 결국 이 돈의 흐름이 B2C와 그 뒤에 이제 B2B로 이렇게 나눠져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굉장히 사스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이 진짜 이제 기술 전쟁 영역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빅테크로 우리가 앞에 보이는 7가지 큰 회사를 다뤘다면 그 다음에 시즌 2로 이 뒤에 있는 뭐 수십 개 사스 회사들을 제가 다뤘던 거죠. 안타깝게도 잘 안 보셨지만 그런 이유였었습니다. 사실 사스 그 솔루션 업체들 국내도 굉장히 많이 있고 개발자 쪽으로 취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사스 솔루션 업체의 기회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몰라서 못 하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안철수 바이러스 연구소 요즘은 이제 알랩이라고 그러죠. 알랩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한테 이제 그 바이러스 솔루션 같은 걸 팔기도 하지만 사실 기업에 더 많이 팔잖아요. 이 기업에 파는 게 이게 다 사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 패친이기 때문에 항상 이게 들어갈 때마다 오늘은 또 여기서 강연 하시고 여기는 이번에는 또 이 기관에서 또 강연 하시고 최근에 강연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최근에 주로 어떤 주제로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올 봄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앞으로 뭐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챗GPT 쪽을 보니까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빨리 세상을 변하게 하고 있어서 이걸 더 깊이 파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주변에 많은 회사나 사람들이 아직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 원래 이렇게 제가 맛있는 식당을 찾으면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세상이 챗GPT로 변하고 있는데 주변에 안 변하길래 이제 챗GPT가 세상을 바꾼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제 여러 회사들한테 강연이나 이제 컨설팅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일이 계속 커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이제 AI 시대, 뭐 일의 미래, 뭐 AI 시대 개발의 미래 이런 2가지 제목으로 강연하는데 뭐 내용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주제가 약간 개발자들이 많으면 AI 시대 개발의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일반 직군들이 많이 들으면 이제 AI 시대 이제 일의 미래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모바일이 세상을 바꿨는데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 중에 한 명이 인터넷을 아예 안 써요. 모바일을 아예 안 써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회사에 굉장히 위험 요소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리고 언제나 이 조직은 그 조직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이 역량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제일 덜 훌륭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군대도 제일 총 잘 쏴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못 쏴는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 쏴서 우리 편을 쏠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서 챗GPT를 조직이 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알릴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AI 시대, 일의 미래, AI 시대 개발의 미래 그래가지고 LLM에 대해서 이렇게 쫙 퍼뜨리는. 그래서 LLM이 뭔지, 그게 회사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은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당신네 회사는 뭐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 2시간 정도 분량으로 강연을 만들어서 많이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코파일럿 X를 아직 사용해보지 않은 개발자분들이 있다면 제가 이제 보통 회사 같은 데 가서 어떻게 이제 챗GPT 시대에 잘 적응할 것인가 그러면 직원들이 그냥 챗GPT를 잘 써야 돼요. 그냥 GPT 많이 쓰자, 뭐 이런 앱 코파일럿 많이 쓰자, 이런 이제 커스텀 코파일럿 많이 쓰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